법원 긴 복도 한수연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다. 맞은편에서 20명의 검은 정장이 천천히 걸어온다.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전쟁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더 많은 돈과 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무너집니다. 5편에서 말씀드렸죠. H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2주 후 재판에서 증언 번복하라. 안 그러면 내 딸이 죽는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2주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 찾아온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검찰청 특별수사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민 검사.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그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측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정나영의 USB, 김태하의 녹음, 회장의 영상, 방화범의 라이터. 검사는 말했습니다. 이거면 확실히 이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황진우 변호사.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인입니다. 일명 무죄의 마법사. 지난 10년간 48건 중 47건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총 20명입니다. 이한진 회장이 100억을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측은요? 검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명입니다. 20명 대 5명. 공정하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딸에게 온 위협. 집으로 돌아와 딸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우야, 요즘 괜찮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어제부터 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검은 옷 입은 남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들이 제 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 전화를 끊고 현석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한테 경호원 붙여줘. 제발.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제가 정의를 택한 대가를 지우가 치르고 있다는 것.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저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무리가 걸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20명.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 완벽한 정장. 황진우였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죠? 저는 황진우입니다. 명함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충고 하나 해드리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세요. 합의요? 이한진 회장께서 보상금 50억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50억. 평생 벌지 못할 돈. 딸 결혼시키고 카페 10개 차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황진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법정은 전쟁터입니다. 진실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준비가 더 철저한 쪽이 이기는 곳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19명의 변호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20명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떠나기 전 황진우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참, 딸 지우 씨. 잘 보호하십시오. 경호원 붙이셨다면서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제 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재판 3일 전 금요일 밤 10시 집에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서류에 줄을 긋고 증언 내용을 외우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는 순간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연 씨. 월요일 재판 포기하세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것. 옆 테이블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메시지. 그들은 언제든 지우에게 손댈 수 있다는 경고. 저는 즉시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서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 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재판 당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 한 말씀. 승산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현석 오빠가 저를 감싸며 기자들을 막아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312호 법정.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 50명, 시민 100명. 피고인석에 이한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 차림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 변호인석에는 황진우와 19명의 변호사들. 완벽하게 정렬된 서류. 노트북 20대.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사석에는 김영민 검사와 4명. 숫자로 밀렸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현석 오빠, 미라, 그리고 제 딸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 3명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한진, 항소심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측 입증, 완벽한 증거들. 김영민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정나영의 USB. 스크린에 계약서가 떴습니다. 계약 당사자 이한진, 정나영. 계약 금액 150억 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김태아의 녹음. 스피커에서 나영과 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150억짜리 프로젝트야. 수연이 하나 희생하면 우리 둘 다 평생 편해. 제 딸 지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김태아의 영상. 회의실에서 이한진 회장이 말하는 장면. 한수연을 제거하라. 김태아도 제거하라. 증인을 다 없애라. 명백한 살인교사.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검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3가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는 명백합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황진우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황진우가 천천히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 증거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수연 씨. 모든 증거를 제공한 핵심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제 의료 기록이 떴습니다. 환자명 한수연.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피해망상. 치료기간 2020년 4월, 2021년 3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의료 기록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황진우가 크게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피해망상증 환자입니다. 그가 의료 기록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증상. 피해망상,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비합리적 믿음.
환청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 과도한 의심.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진우가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회사 파산 후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망상입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냐? 그런 눈빛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석에서의 굴욕. 재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수연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황진우가 다가왔습니다. 한수연 씨, 2020년 환청을 들으셨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무슨 환청이었습니까? 누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2020년 당시요. 증거가 없었어요. 황진우가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한수연 씨는 증거도 없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그리고 황진우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김태하 씨가 녹음했다는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없군요. 황진우가 크게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당신이 그 녹음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진우가 재판장을 봤습니다. 재판장님, 보십시오. 한수연 씨는 피해망상 환자이고 알리바이도 없고 증거 조작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증언으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합니까?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고 있다는 것을. 패배의 순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수연 씨, 정신질환 사실입니까? 증거 조작했습니까? 재판 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걸었습니다. 현석 오빠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질 것 같아. 아니야. 오빠, 재판장 표정 봤잖아. 나한테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 그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야. 현석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마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김영민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황진우 변호사가 당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증인입니다.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사람. 2주 안에 찾아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한수연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한진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박성우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회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당신이 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져서는 안 됩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살인 명령도 뇌물도 협박도. 제가 증언하면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하지만 저도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알면 저도 죽습니다. 보호해드릴게요.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3일 후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비밀 장부입니다. 30년치. 뇌물 준 사람 명단, 금액, 날짜. 모든 범죄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회장님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3일 후. 장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당신의 용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달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패배였습니다. 제 신빙성은 무너졌고 제 과거는 드러났고 제 증언은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새로운 증인을 만날 것입니다. 박성호. 그가 가진 증거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법정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한 통의 전화로 찾아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회 예고 7편 비밀의 증인. 3일 후 약속한 시간. 하지만 박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스가 떴습니다. 이한진 회장 전 비서 박성호 씨 교통사고로 사망. 그날 밤 제 집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없는 소포. 안에는 USB와 쪽지. 내가 죽으면 이걸 세상에 공개해주세요. 하지만 USB를 열려는 순간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USB를 내놔. 총성. 탕. 7편 비밀의 증인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놓치지 않게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